당연히 전주 최씨, 전주희 씨, 전주유 씨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반발을 하는 데에서 지휘부의 최고 책임자는 대호군공일 수밖에 없죠. 왜냐, 전주에서 문성공개 전주 최씨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호군공이니까. 물론 중앙조정에 참찬 배설을 하고 있는 참찬이면은 이게 정승급이거든요. 참찬 배설을 하고 있는 최용갑이라는 판사공 최용갑이나 원나라 황관들하고의 구원이 있는 진주 목사 최영생이나 가만히 보고 있지만 않겠죠. 막 이제 말하자면 대 들고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해서 부곡이 안 되게 부곡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려고 했겠죠. 근데 거기에서 역시 최고 지휘자는 전주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호군공일 수밖에 없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록으로서 1년차가 있어 보이지만 에스파카를 잡아 가두는 과정, 그리고 전주가 부국으로 전락한 것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동정공 최의린 여분이 행동대장으로 나서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에스파카를 잡아 가둘 때 에스파카의 부하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보고만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싸움이 벌어지고 했을 것이고, 또 부곡으로 전락했을 때 전주에 있는 그 향리들이 반발을 하는 걸 가만두고 보고 있었겠습니까? 조정에서 말하자면 힘으로 무력으로의 다툼이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거 아닌가.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1년 차이가 있어요. 1년 차이가 있어서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 전주 최씨를 비롯한 지방 호족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중앙조정에 진출한 그 후손들이 또 막 지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주는 이제 부곡으로 강등됐다가 원나라에서 이제 와서 막 조사하러 왔던 사람들 다 가고 나니까 다시 이제 풀어줘 갖고 도로 이제 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제 에스포카 사건이 이제 가라앉고 원나라에서 파견돼서 이제 조사하러 왔던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나니까 또 정지상을 풀어주고 또 전주도 목에서 다시 복원이 됐어요.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전주 최씨를 비롯한 전주의 호족 후손들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어요. 젊은 나이에 문과 장원급제를 하고 참참 벼슬까지 올라간 판사공 최용갑, 이 사람은 여기서 벼슬에서 물러났고, 진주 목사로 있던 알념사공 벼슬을 물러나서 사천으로 응거해버렸고, 대호군공은 벼슬에 나가지 않고 금교 대호군으로 있었으니까 뭐 물러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에스부카 강금 사건, 그 사건에서 전주가 부국으로 강등될 때 대호군공이 당연히 앞장서서 저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사건을 가만 놓고 보면 송곳을 주머니에 넣은 것 같아요. 에스부카를 강금한 사건에 의해서 전주가 부국으로 강등됨으로 인해서 대호군공은 송곳을 주머니에 넣은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낭중첨정이라고 그러죠. 주머니에다가 조그만 걸 집어넣으면 티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낭중첨정, 뾰족한 게 티 나오면은 모난돌이 정받듯이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호족들을 억압해서 계획정치를 펼치고자 했던 공민왕. 그러니까 공민왕은 이제 원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호족들을, 지방의 호족들을 억누르려고 해서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전주에 있는 전주 최씨의 경우는 전주에서 호족일 뿐만 아니라 원나라까지도 손이 닿는, 원나라 중앙조정까지 영향력이 나는 가문이니까 저걸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길을 꺾어놔야 돼요. 길을 꺾어놓을 필요가 있는데, 공민왕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자 대후궁공, 이거는 꺾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적폐청산 대상 1호가 되는 거죠. 고려사 세가 공민왕 6년 1357년 8월에 적혀있기를 초하루 개묘일에 검교 대호군 최용각이 전주의 양민 70여 호를 사사로 이의를 시키고
남의 토지를 빼앗았으며 제멋대로 침탈을 행했기 때문에 가산을 정물하고 방어소 병졸로 삼았다. 대호궁공이 전주에서 양민 70여 호를 동원해서 사소로의 일을 시키고 행패를 부렸다 그러고 있는데, 그랬다 해서 가산을 다 정몰하고 금교 대호군을 방어소 병졸로 강등을 시켰어요. 어차피 금교 대호군이니까 뭐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아닌 명예직이니까 뭐 신체적으로는 이런 처벌은 없는 거죠. 명예형을 당한 거죠. 말하자면은 예비역 중장을 어느 날 갑자기 예비역 2등병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예비역 중장이나 2등병이나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고려시대 같은 그 고대에는 지방관청을 신라 호족 후손이 그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의 지휘를 받아서 옛날 자기들이 다스리던 그 영지에 해당되는 그 지역을 향리로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향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내고 부역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호장이니 뭐 사원이 하는 자기들끼리 이름을 만들어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향리로서 일을 한 거예요. 그 대호궁공은 그런 그 일의 책임자는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대호궁공이 직접 나가서 뭐 세금을 가서 걷어 오거나 이런 거 아니고 뭐 밑에 소하들을 시켰겠죠. 뭐 동정군 같은 사람들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그 양민 72여 호를 데려다 일을 시킨 거를 국가나 지방관청을 위한 부역인지 순전히 대호궁공 개인 일인지 좀 그게 구분이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판이 있는데 들판에 그 이제 하천이 강이 흘러가요. 강물이 범람하지 못하라고 그 들판에다가 하천에 뚝을 쌓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주 부에서 전주 부 국가가 이제 그 일을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양민들을 부역을 시켜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양민들을 뽑아다가 부역을 시키는 사람이 대호궁공 책임자고, 그 들판의 뚝의 안쪽에 있는 들판이 대호궁공 거야. 땅이 논밭이. 그러면은 이 뚝을 쌓는 게 대호궁공 개인적인 일이냐 전주 부의 일이냐가 판단이 애매해요. 좀 그 설명이 이해가 되기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게 확실하죠. 왜냐 돈 주고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집을 짓든 성을 쌓든 부역을 시키면은 심지어 밥도 안 줘요. 그 부역 동원된 백성들이 자기 밥 가져와서 자기 쌀고자 자기가 밥 해 먹으면서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양민 72호를 일을 시켜서 뚝을 쌓았다면 이 뚝이 관청에서 하는 일이냐 사적인 일이냐가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뭐 남의 땅을 토지를 뺏었다 그러는데, 그 어떤 토지 중에 경계에 대한 소유권 쟁송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정도의 그 작은 제목을 가지고 금교 대호군을 방어소 병졸로 강등을 시킬 만큼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애매한 걸 가지고. 하지만은 그게 대호궁공을 처단해서 길을 끊는 데는 명분으로서 쓸 수는 있는 거죠. 얼마든지. 결국 공민왕이 필요한, 공민왕 조정이 필요한 것은 대호궁공을 처단해서 토지를 뺏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호궁공의 길을 꺾어서 말하자면은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주목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에스북하 사건과 전주가 부국으로 강등될 때 그 저항, 요거 때문에 말하자면 대호궁공이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낭중첨정이 되다 보니까. 전주채씨 가문이 부원 세력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알림사궁이
부원 세력하고 싸우는 데서 증명이 됐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은 원나라 조정까지 로비가 통하고 아직도 원나라에서 벼슬하고 있는 사위가 있고 전조 최씨의 사위가 원나라에서 지금 벼슬을 하고 있어요. 그때 사위는 자식하고 똑같아요. 고려시대에는. 왜냐 처가살이를 하니까. 그렇게 로비가 통하는 가문이니까 공민왕이 볼 때는 이걸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꺾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빼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전주치 가문의 그 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대공에게 이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 명예형을 내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세게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공민왕의 목적이 전주 최씨 가문 가문 세력의 길을 꺾어 놓자는 것이지 몰락을 시키자는 건 아니죠. 그럴까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말하자면 정적은 아니니까 몰락까지 시켜버릴 필요는 없고 길을 꺾어서 순순히 순순히 따르도록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문간공도 벼슬에 나가 있고 또 한성공도 벼슬에 나가 있고 그때 이제 다들 아직 벼슬에 이제 신참 관료로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그분들이 더 성장해서 이제 높은 벼슬에 올라가서 판도전서나 뭐 이런 다 전서벼슬을 두 분이나 고려 말기에 전서벼슬을 했죠. 그러니까 문간공하고 한성공 이 두 분이 고려 말기에 두 분 다 전서벼슬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민왕의 조치는 그냥 대후궁공을 비롯한 전주치씨 가문의 길을 한번 꺾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도공계의 양경공 최문도의 묘지석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도공계 가문은 고려시대는 대단한 귀족이에요. 고려 전기 말에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중기 후기를 아주 귀족으로 살아왔던 전주채씨 가문이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 건국의 주도자 정도전한테 밑보여 가지고 이제 역적으로 몰려서 귀양 가다가 죽었고 그러면서 가문이 멸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공계 가문이 지금은 굉장히 한미한데 사실 고려시대는 대단한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공계 가문의 문화재가 하나도 없어서 양경공 최문도의 묘지석을 가지고 사도공계 가문을 한번 쭉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